개념원리 수학상 오늘 수업은 314쪽에 있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할 거예요. 이 원의 방정식이 마지막 파트고 그 지난 시간에 배운 원과 직선의 관계에서 좀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여기면 되고, 오늘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외울 건 기본적으로 외우고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조건을 만들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좀 연습을 하면, 원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관계를 D, 디스턴스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면 D와 R은 누가 크죠? R이 커. 이걸 너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그림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그림을 그리던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던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결정을 해야 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문제 푸는 방법으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긴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빨라서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될 때는 D와 R 중에서 누가 더 커? 같겠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접선은 이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거야.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은 D와 R을 이용하는 거 말고 연립 후, 대입 후 이렇게 대입 후 판별식이 0이다로 식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원에 접하는 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유형은 총 3가지야. 큰 그림을 그려서 그 3가지 유형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정리를 해야 해.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되게 약간 중구난방이라서 이 상황에서 뭘 구할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4쪽에 있는 내용을 좀 할 건데, 우리가 오늘 구할 건 이렇게 원이랑 접하게 되는 이 선을 구할 거야. 이 선을 접선이라고 해요. 그 접선의 방정식은 총 유형이 3가지입니다. 첫째,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하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인데 근본은 직선이야. 접하는 선이라서 접선이라 부른 것 뿐이야.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즉 1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두었을 때 얘를 뭐라고 하지? 기울기라고 해. 얘는 뭐라고 해? y절편. 기울기랑 y절편을 알려줄 때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런데 x1, y1을 지나고 기울기 m인 직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아닌데, 그렇게 안 했는데. 이거는 지금 중학교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상을 말하는 거예요. x1, y1을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 그치. 이거 모르면 오늘 거는 아예 이해를 못한다.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식을 세우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얘를 이항한 걸로 배웠지. y는 m, 괄호 열고 x-x1 더하기 y1. 였지? 두 점을 지날 땐? 두 점을 지나는 식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이거는 기울기를 먼저 구하라고 했죠.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그렇지. 그렇게 구하면 돼.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걸 사용을 했었죠.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은 이걸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접선도 패턴은 점과 기울기만 알면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유형은 뭐냐? 점을 알려주거나 기울기를 알려주거나 그 이외의 또 다른 걸 알려주거나 그 3가지 유형이 있어. 그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3가지 유형은 첫째, 기울기 알 때. 문제에서 기울기를 알려줘. 원의 방정식을 하나를 딱 주고 이 원의 접선을 찾아주되 기울기가 예를 들어 1인 접선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접선 몇 개일 것 같아? 2개겠지. 기울기가 1이라는 건 45도란 뜻이에요. 기울기는 탄젠트 각도라서. 그럼 이 45도로 접하는 선은 이쯤에 하나 있고 이쯤에 하나 있잖아요. 이 2개 찾으면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는 공식 활용한다.
이 공식은 사실은 암기야. 그런데 왜 이 공식을 암기할 거냐? 기울기가 1이래. 그 직선은 y는 x 더하기 n 이런 꼴로 생겼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에서 얘를 대입해서 판별식이 0 혹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거든? 그러면 그렇게 구할 거라서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유형,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디테일한 거는 다시 설명할게. 유형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유형을 하나하나 습득을 해야 돼서 그래요. 두 번째는 접점할 때예요. 여기서 말하는 접점은 그 접하는 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원 하나를 주고 원이 한 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2야. 이 1,2에서의 접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도 공식을 암기할 거야. 이 두 가지는 공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외워야 돼. 공식을 외우는 이유는 이게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지저분한 계산을 하면은 한 문제 푸는데 진짜 5분 이상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외울 건데 중요한 거는 공식을 외울 때 되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외우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거를 어디에 집어넣는지까지 외울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응용할 수 있거든. 이 문제가 공식만 외운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 세 번째 유형. 이게 제일 어려워. 세 번째 유형은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야.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있어. 이러고 나서 원 밖에 한 점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뭐 1,4처럼. 여기서 그은 접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봐. 여기서 이 원의 그은 접선 몇 개일까? 응? 몇 개일 거 같니? 두 개겠지. 뭐 요렇게 접하는 거랑 이렇게 접하는 거. 그 두 개를 찾아야 되거든? 얘는 공식이 없어. 얘는 방법을 익혀야 돼. 그래서 얘가 제일 어려워. 그런데 방법도 세 가지나 돼. 근데 세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해 줄 거야, 너희에게. 그리고는 그냥 하나의 방법에 너희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긴 할 건데 이게 약간 취향을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공식을 활용해.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유형 안에서도 얘가 방법이 세 개라고. 그래서 오늘 책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내용이 엄청 길진 않아요.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공부하면 돼. 자, 첫 번째 거부터 할게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 이거부터 합시다. 만약 그 문제에서 기울기를 주어주잖아? 그때는 우리는 공식을 활용할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자, 원의 방정식이 조건이 어느 정도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그치? 반지름이 아닌 거야. 일 때 내가 만약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고 싶어. m이라는 거는 기울기야. 뭐 문제에서처럼 뭐 3, 5라고 하면 거기에 대입하면 돼. 그러면 그 접선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두 개 존재해. 기울기가 양수라면 항상 두 개 존재한다. 그러면 그 접선의 공식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뿔 1.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뿔 1이야.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뿔 1. 왜 뿔만지 알아? 두 개란 뜻이야. 여기서 r이 뭐라고? 반지름. m은 기울기.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생기거든. 유도는 좀 이따 해줄게요. 예를 들면 원의 방정식 이거야. 일 때 기울기 2인 접선 이런 거라고. 얘가 지금 반지름이 2인 상황이라고. 이거 그럴 때 이 기울기가 2야. 내가 이 빨간 선 구하는 거라고. 그럼 빨간 선을 구하면 공식에 대입하면 돼. y는 잠깐만 헷갈리니까 이거 3으로 바꿀게. y는 3x 그 다음 뿔마
2 루트 m제곱 뿌릴 10 하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그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다.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현재 우리가 배운 거로는 구할 수 없어요. 다음 챕터에 배우는 평행 이동이라는 거를 배우면 쓸 거야. 그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외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 유도 과정을 설명을 할게요. 유도 과정을 설명해 주는 목적은 그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에게 공식을 암기하라고 했는데 이 암기하라는 건 사실 엄청 좋은 그 공부법이 아니니까 왜 암기해야 되는지 보여주려고. 암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가 풀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어떻게 푸냐면 어떻게 유도하냐면 상황은 똑같아. 이거 기울기가 m인 접선이야. 기울기가 m인 것만 알아.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은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려는 접선은 mx 뿔 n이야. n은 모르는 거지.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 기울기가 m인 것만 알아. 그러면 내가 얘만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접근하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지난 시간 배운 건데 뭐로 접근하면 되지? 그치. 거리랑 반지름의 관계. 두 번째는 판별식이 0.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 뭐로 해줄까? 판별식이 0으로 해줄게. 그게 더 복잡해서.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대입했으니까. 전개하면 m제곱 뿌릴 x제곱 2 mn x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선은 접하는 선이기 때문에 얘는 교점이 한 개라서 판별식이 0이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b'의 제곱 마 ac. 그러면 여기가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 얘네 둘이 하면 마이너스 m제곱 r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소거돼요. 그러면 여기서 길을 잃으면 안 돼? 난 뭘 구하려고 했었지? 난 지금 뭘 구해야 되지? n을 구해야 되지. 그러면 n은 한쪽에 두고 n이 아닌 건 다 이항하는 거야. 그러면은 n제곱은 m제곱 r제곱 더하기 r제곱이지. n제곱은 r제곱으로 묶으면 m제곱 뿔 1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루트를 씌우는 거야. 그럼 n은 뿔마 루트 r제곱에 m제곱 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r은 루트 밖을 나갈 수 있죠. n은 r 루트 m제곱 뿔 1. 뿔마. 이렇게 나오고 얘를 여기다가 얹으면 우리가 외우려는 공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유도는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하잖아? 복잡하게 계산이 되지 않아. 생각보다 간단해. 그러니까 숫자로 하니까 엄청 복잡하게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식을 외워서 하긴 하지만 공식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풀 수는 있어. 그건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할 수 있겠지? 아까 이거는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0,0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지를 못한다. 현 상황에선. 그러면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해 줄게. 다 복잡해. 이게 근데 제일 쉬운 거야. 오늘 하는 것 중에. 자, 두 번째 유형. 원 위에 접점을 알고 있을 때예요. 자, 접점 알고 있을 때는 그 상황을 좀 보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이거야. 그러면 원 위에 한 점이 있어. 그 점을 x1, y1이라고 할게.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이 이제 좀 잘 외워야 돼. 좀 복잡해 이것도. 이거 안 복잡한데?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x제곱을 x 2개, y 2개, r제곱으로 보는 거야. x제곱, y제곱이지. 이 상황에서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
그게 공식이야. 알겠니? 이렇게. 이게 원위의 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해했니? 이게 공식이야.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냐면 유도 과정은 이렇게 유도된다. 엄청 복잡하진 않아. 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건 접선이거든요.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으로 선을 그어. 그러면 얘 무조건 수직해. 그래서 이렇게 원의 접선에 수직한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 얘를 법선이라고 불러. 법선. 그럼 이 법선과 내가 구하려는 접선은 수직하지. 그러면 이 법선의 식을 세울 수 있을까? 법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까? 유도해 줄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진 않아서. 이 기울기는 얼마일까? 이걸로 하자. 생각은 좀 하고 말하자. 이 기울기 얼마? 여기가 얼마인데? 그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얼마냐고. 0,0이지. 그럼 이 기울기 얼마야? 얘분의 얘지. 여기서 이거 뺀 거분이 여기서 이거 뺀 거분이니까 이거야. 그럼 이 수직한 얘의 기울기는 뭘까? 응? 이 기울기는 뭐야? 수직해. 그럼 기울기의 관계는? 둘이 곱하면 마일이지.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냐고? 마이너스 y1분의 x1이지. 그러면은 지금 나는 이 점 알고 기울기 알잖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 괄호하고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y1을 곱해. 그럼 식이 y는 마이너스 x1 x-1 플러스 플러스 y1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해서 얘만 이항시켜. 그러면 x1x 더하기 y1y는 전개하면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돼.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런데 x1, y1은 원 위의 점이지. 그 말은 대입하면 참이란 뜻이야. 근데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지. 그런 얘를 대신 지우고 r제곱으로 적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공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러면 0,0이 아니면 이 공식은 못 쓰냐? 이 공식은 쓸 수 있어.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을 해줄게. 그 315쪽 아무데나 잘 적어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외울 거냐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기. 일단 이게 제목이야. 그런데 이거를 원 아래다가 2차 곡선이라고 적어. 이렇게 그 식에 제곱이 있는 애는 다 곡선인데 그런 애는 총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4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원이거든. 얘는 접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x제곱은 x1x로 바꾼다. 아까랑 똑같아. 내 대입한다 했던 게 이게 바꾼다. 야, x제곱을 x1x로 바꾸면 돼. 그 다음 y제곱은 y1y로 바꿔. y제곱은 y1y로 바꾼다. 그리고 x는 얘 좀 복잡해. x 더하기 x1을 2로 나눈 걸로 바꿀 거야. y는 y 더하기 y1을 2로 나눈 거로 바꿀 거야. 적으라고. 요 4가지 하면 아무리 복잡한 식도 접선을 다 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지금은 원의 중심이 0,0이라서 요 둘만 사용하면 돼서 그냥 내가 대입한다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0,0이 아니고 전개해서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이거 뭔 안 되지. 맞지? 이러면 될 거야. 이거라고 해봐. 이거에서 접선 구해줘야. 근데 실제로 얘는 이런 식일 수 있어. x마 뿔 1의 제곱, y마 2의 제곱은 어쩌고저쩌고 꼴이야.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암산이 안 돼가지고 대충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 꼴에서 얘를 이거에서 접선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전개해. 전개한 상태로 쟤처럼 바꾸면 된다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구하는 방법은 얘를 x1x로 바꾸고 얘를 y1, y로 바꾸고 얘를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바꾸고 얘를 2분의 y 더하기 y1으로 바꾸고 얘는 그대로 적고 하면은 알아서 직선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니네가 이런 얘기를 한다? 너무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요? 라고 물을 수 있어. 얘는 사실은 숫자야. 그래서 막상 얘를 대입하면 그냥 1차식으로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책에 없잖아. 왜 설명해 주게?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더 수준 높은 친구들, 뭐 이 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뭐 기하를 배울 친구들, 그런 친구들 때문에 그냥 미리 설명해 주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배워야 되거든. 알아놔야 된다고. 이게 약간 조금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유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깔끔하게 유도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이거는 교육 과정에 없는 거지만 미리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공식으로 안 푸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걸로 구해. 그럼 얘가 이런 상황이거든. 자, 공식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줄게. 공식을 모를 때 이걸 안 쓰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까랑 비슷해. 지금 내가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3,0이라 하자. 아니 3,마이라 하자. 그럼 어떻게 푸냐면 3,마이를 지나는 직선을 먼저 식을 세워. 기울기는 모르지만 3,마이를 지나는 직선 식 어떻게 세울까? 기울기는 모르지만 3,마이를 지나는 직선. 마이를 지나는 직선은 식을 어떻게 세워? 환장하겠네. 아까 했잖아. 설명해줬잖아, 아까. x1, y1을 지나는 선은 식을 어떻게 세우냐고.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가 지금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거야. 뭘 아무리 넣어도 그건 다 빠져. 왜 그러냐? 이거는 보통 두 가지야. 앞에 거를 몰라서 흥미가 없거나 아예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근데 나는 그냥 전자에게 바라는 거지. 후자면 답이 없으니까. 집중해, 집중. 아까 설명해 줬잖아. x1, y1을 지나는 선은 식을 어떻게 세우냐고. 그치, 막 그런 식으로 세우잖아. y는 기울기 곱하기 x-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식을 세우잖아.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그냥 랜덤인 기울기 모르는 식을 먼저 세우는 거야. 이렇게 세우고 나서 우린 m만 찾을 거거든. m은 어떻게 찾을까? 아니야. 그건 너무 복잡해.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나온다니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조건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은. 판별식이 0 혹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뭐랑 같다고? 반지름이랑 같다. 그 두 가지를 써야 돼. 그런데 니네 다 판별식이 0이 먼저 나올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실제로 문제 풀 때 판별식이 0으로 푼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 숙제할 때? 엄청 복잡하지 않았어? 그 복잡해서 판별식이 0은 거의 안 써. 원방정식을 공부한 친구들은 나중에 웬만하면 판별식이 0으로 접근 자체를 안 해. 계산이 진짜 지저분하거든. 차라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게 계산이 더 깔끔해. 그냥 여러분이 공식을 확실하지 않아서 그게 약간 생소해서 안 쓰는 거지. 원방정식이 익숙해지면 정말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써.
물론 나중에 더 심화 과정으로 가. 그러면은 판별식으로 풀긴 해. 아무튼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얘를 구하면 돼. 그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는 수단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은 공식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식은 몰라도 돼. 그냥 적어놓기만 해. 지금 어차피 오늘 우리가 숙제하는 내용에서 쓸 일이 없을 거니까. 우리는 이거 다 배제된 것만 그 문제로 풀 거니까. 그래서 원위에서의 접선 공식은 저거다라는 것만 기억해. 그냥 접점을 대입한다 라고만 암기해. 이 두 가지 정도 외울 수 있잖아.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는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다. 그 이외의 상황은 되게, 그 이외의 상황 자체가 되게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이제 가장 복잡한 거 한다. 원 밖에서 근 접선, 이게 제일 어려워.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있어요. 그러면 원 밖에 한 점, 진짜 문제에서 알려줘. 예를 들면 뭐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식이 없어. 그냥 숫자로 할게. 1,4 막 이런 식으로. (1,4) 에서 근 접선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근 접선을 구할 때 얘는 어떻게 구하냐? 방법은 세 가지야.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로 외운 공식 활용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런데 지금은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쓸 수 있어. 자, 첫 번째로 외운 공식 뭐였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뿌리 1이었죠. 이건 어느 상황에서 쓰는 공식이었죠? 아니야, 중심 아니야. 기울기를 알 때 사용하는 공식이었지. 그러면 그냥 이 공식을, 기울기는 몰라? 얘는 모르지만 문제에서는 알려줘, 얘는. 이렇게. 그러면 R은 알지. R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들면 이렇게 R만 대입해서 먼저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이 녹색이 되면 돼. 그럼 녹색이 되려면 이 녹색은 여기서 그은 건데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지나는 거지. 그럼 얘를 대입해. 이 점을 지나니까 참, 이걸 대입하면 참일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4는 m x 뿔마 아니지. x 마일이니까 마 m 뿔마 2 루트 m제곱 뿔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하면은 요거 2항에서 제곱하면 m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m이 2개 나오거든. 2차식이니까. 2개의 m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식 2개 나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알겠지? 이거 생각보다 안 복잡하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하 선택하면은 거의 첫 번째 방법으로 야 무조건 이걸로 풀어라고 설명을 해줄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식 먼저 세워두고 대입해서 m 찾으라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얘는 좀 비추야. 그런데 설명은 해줄게. 두 번째는 그 이전에 배웠던 두 번째 방법 있지. 접점을 할 때 공식. 그거 활용하는 거야.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 이름을 붙여. 그러면 이 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요거를 하나를 대입하고 하나를 대입한 게 된다 그랬지. 얘는 x1, x. 지금 얘는 모르니까 이렇게 두는 거야. 더하기 y1, y는 4가 돼. r제곱은 4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단 식 하나 세웠는데 이 선이 녹색 선이야. 그런데 녹색 선은 얘를 지나지. 대입해. 그러면 마 x1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 점은 좌표니까 얘는 모르는 숫자고 그 다음 마 4 y1은 4 식이 하나가 나왔지? 두 번째 식 얘는 이 위에 있지. 대입하면 참이야.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니은식. 요 둘을 연립해서 이 둘 찾는 거야. 그러면 이 방법은 니네가 딱 봐도 지저분하겠지. 요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 설명은 해줘야 하니까. 그러면 할 필요 없는데 왜 설명을 해주냐?
문제에서 만약에 야, 저 점이 어디야? 라고 물어볼 때는 얘로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얘로 안에서 얘로 풀면은 이렇게 접선을 구하고 다시 또 연립해서 이 점을 찾아야 하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걸로 다이렉트로 그냥 힘든 일을 한 번에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즉 여기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식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거 쓰고 저 상황에서 저거 쓰는 거 연습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문제를 못 풀어. 지금 내가 눈에 딱 보면은 솔직히 제대로 집중하는 애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니? 한 2명, 3명밖에 안 되거든? 넌 아니야. 2명, 3명밖에 안 돼. 그러면 솔직히 얘네들이 이걸 풀겠냐고. 당연히 못 풀지. 지금 저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 알아. 그러면 그냥 못하는 거야. 이건 그냥 평생 못하는 거라고. 이 쉬운 걸.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쉬운 걸.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하라고. 큰 그림을 그려야 돼. 머릿속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뭐인지. 지금 이 그림이 안 그려질 거야. 처음 배우니까. 다음 숙제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마인드맵처럼 가지치기를 하면서 유형을 정리를 해야 해. 안 그러면 여기는 답이 없어.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세 번째 방법. 이게 그냥 가장 노멀한 방법인데 이 노멀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접선은 모르겠으면 나 그냥 공식 하나도 암기 안 할래 하는 친구들은 다 이 세 번째 방법으로 풀면 돼. 아까 했던 방법인데 마사 컴마 얘를 지나지. 얘를 지나는 선을 세팅해. 마 1, 마사를 지나는 직선을 먼저 세팅하라고. 그 직선은 식을 어떻게 세운다 그랬지? 그렇지. y는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씩 세우라고. 아직도 이거 못 외운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에서 우리는 이 m만 찾으면 되지. 이 m은 어떻게 찾는다고? 방법은 두 가지라 했잖아. 접선이야. 그러니까 이 선이 이거의 접선이라고.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판별식. 대입해서 판별식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입하는 거 완전 비추다. 왜 비추냐면 봐봐.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mx 플러스 m마 4 얘를 y 대입해야 돼. 완전 비추야.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오는지 알아? 그걸 몰라? 6개 나오지. 공식 외웠잖아. 항이 6개 나와. 거기다가 얘까지 하면 항이 6개라고. 그걸로 판별식을 해야 되니까 비추라고. 근데 이걸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하진 않아.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라 그랬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라고. 그러면 0,0에서 이 직선 mx 마이너스 y 마 4는 0이야. m 마 4는 0이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 그게 d거든. 루트 m제곱 뿔 1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m마 4야. 그게 반지름이랑 같다로 식을 세우라고. 반지름이 얼마였지? 2였지. 그러면 이거 해서 얘를 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m에 대한 식이 나와. 이게 차라리 깔끔해.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판별식으로 접근 자체를 하지 말라고. 계산 실수만 하고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야. 이게 더 깔끔하잖아. 딱 보면 이거 지금 전개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딱 해가지고 m을 찾아가지고 구한 m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와. 여기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 돼. 결론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솔직히 유형이 되게 많은 것 같잖아. 근데 실상 벗겨내고 보면은 유형은 사실은 딱 한 개야. 다 이걸로 푸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왜 외울까? 이걸 못하니까 외우는 거지. 공식 외우면 좀 빠르긴 해. 앞에 있는 두 개 몰라도 이 방법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너희가 알 수 있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만 꼼꼼히 했다면, 이 방법만 익숙하다면, 그러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공식은 외워야 돼. 왜 외워야 하냐면 이 복잡한 계산을 한 두세 줄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여러분이 계산 실수를 뭐 줄이거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무조건 암기해야 해.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나쁜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이 수학은 이해하는 거야. 암기 과목이 아니야. 외울 건 외워야 돼. 이거는 외우는 게 상식이라니까. 마치
우리가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있어. 이 물건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통용하는 게 있어야 좀 많은 거를 줄일 수 있다고. 그거를 해야만 여러분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원래 이거 그냥 10분이면 설명한 거 굉장히 길게 설명했어. 근데 아직 문제 한 문제도 안 풀었거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이 어려운 거를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정리해서 어려운 걸 없애야 돼. 간단한 유형으로만 만들어야 쉽게 풀 수 있어. 처음 배운 사람은 다 어렵지. 근데 놀랍게도 한 번 배우자마자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캐치를 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다고. 너희가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해. 자, 이거에 접하면서 이거에 평행한 직선을 구하래. 그럼 유형 정리를 하는 거야. 얘랑 평행한 직선이면 기울기가 얼마란 뜻이야? 2란 뜻이잖아. 기울기 2인 접선 구하면 된다고.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뿌리를 하면 된다고. m도 2고 r도 2 하면 끝. 그러면은 그 복잡한 계산이 그냥 한두 줄로 끝난다니까? 여러분들 316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 풀이를 보세요. 풀이 있고 한 두세 줄로 끝나지. 밑에 다른 풀이 두 개 더 있잖아. 이거 하는 것보다 이게 빠르니까 이걸로 하라는 거지. 그런데 이 공식을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y는 그 기울기 2잖아. 2x 뿔 n이라고 둬. 그래서 얘가 접하니까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던지 판별식이 0 쓰던지 그 두 가지 방법이 그냥 나온 것 뿐이야. 그러면 이거를 하잖아. 그러면은 n에 대한 게 n이 이런 식으로 나와. 그거를 이미 아니까 암기한 거라고.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계산해서 쓰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공식 암기하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거의 다 암기해서 쓸 거니까. 자, 두 번째 18.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거 뭐야? 딱 보자마자 외운 친구들 할 수 있지 않아? 그치. x1, x, y1, y는 r제곱이지. 그걸 어떻게 외우냐면 자, 위의 점일 때만 쓸 수 있어. on the circle. 위에 있을 때만 얘를 하나를 x에 대입하고 하나를 y에 대입한다고. 그렇게 외우라고. 그러면 2x 플러스 y는 5잖아. 끝. 얘 답이야 그냥. 외우면 된다고 그냥. 그런데 안 외운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똑같아. 문제에서 나온 또 다른 풀이는 이 점의 좌표 1,1이라고 해. 그럼 2,1을 지나는 직선을 세팅해요. 해서 얘가 얘랑 접한다 조건을 쓰는 거야.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거나 0,0에서 거리가 루트 오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게 아래쪽에 있는 풀이라고 보면 돼. 공식 암기할 건 암기해. 넘어간다. 자, 마지막 유형이야.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거든. 위의 점 아닌데?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상황은 지금 x축, y축을 그냥 소거한 거는 그림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 컴마 0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디쯤에 있냐면 한 여기쯤에 있어. 그럼 그림 다시 그릴게. 여기쯤에 있어. 얘가 0,0이야. 그럼 여기서 그은 접선 구하는 거야. 그럼 그림으로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이거 되겠지? 이걸 구하면 된다. 자,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에게 방법은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mx 공식 사용하자고. 원의 중심 0,0이니까 사용해도 돼. y는 mx, m은 몰라. 뿔마, r은 2야. m제곱, 뿔1. 식 세워. 그런데 얘가 첫 번째 방법이다. 얘가 마이, 4를 지나지. 대입해. 그러면 4는 마이 m, 뿔마, 2루트, m제곱, 뿔 1이거든요. 그럼 얘 2항이에요. 그러면 이 있다. 근데 2를 약분해. 하고 제곱해. 잠깐만. 왜 x냐? m이다 이거. 제곱한 거야 이거. 그렇게 되면은 4인데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사라지고 4m이 마 3이다. 그러면 m은 마 4분의 3 이렇게 나와.
그러면 마 4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y는 마 4분의 3 x 뿔마 2 루트 4분의 25인가? 아니 16분의 25지? 에다가 1 더한 거야 그냥. 루트까지 벗겨. 여기 4분의니까 뿔마 2분의 5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 나왔다. 뿔마. 잠깐만, 이거 뭔가 좀 미스했거든?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 뭐냐면, 실제로 내가 기울기가 막 4분의 3인 선을 그었잖아. 근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문제가 생긴 게, 기울기가 막 4분의 3인 걸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게 4분의 3인 게 2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2개가 나온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걸러줘야 돼. 답이 이 2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걸러주냐면, 지금 여기가 답이 2개 나왔는데, 여기가 x축, y축이면, y절편이 양수인 게 우리가 구하는 선이야. 그래서 뿔마에서 하나를 소거해줘야 돼. 이게 조금 헷갈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m을 찾았지. 실제로 이게 2차식이라서 m이 원래 2개 나와야 해. 근데 얘가 왜 하나 나왔냐면 지금 이게 원이랑 이렇게 수직한 선이거든? 이 선의 이름 알아? 여기 마인데. 이 선의 이름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이름이 뭐냐고. x는 마이지. 이렇게 x축이랑 수직한 선은 이런 계산에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1개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면 나온 근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든? 얘가 나왔어. 근데 처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세팅을 했단 말이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상황이 바뀐 거야. 기울기가 마 4분의 3인 선은 2개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둘 중에서 여러분이 기하학적으로 걸러줘야 돼. 그래서 이 유형이 어려워. 이거 하나 더 적어줘야 되고 기하학적으로 걸러줘야 돼. 이게 비단 이 문제 풀이법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 풀이가 다 그래.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자, 두 번째 방법 설명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가장 노멀한 거거든. 세 번째 x1 그건 안 할 거야. 두 번째 방법은 마이, 4를 지나는 선을 세팅해. y는 m, x 뿌리, 뿔 4 이렇게. 그런데 얘는 원이랑 접하지. 원의 중심 0,0에서 mx 마 y 플러스 2m 뿔 4는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m제곱 뿔 1 분의 이거 대입하면 절대값 2m 뿔 4거든요. 그게 그 반지름이 아까 2였지. 해서 여기서 계산하면 돼. 마찬가지야. 여기서 계산을 하잖아. 답이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런데 얘는 요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아까처럼 뿔마로 걸러줄 필요 없이 답이 하나가 나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그림 그려 찾아야 해. x축이랑 수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이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복잡하죠? 그래서 책에서 나온 방법이 3개가 있는데 이거 되게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기 있는 페이지를 좀 꼼꼼히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 시간이 없네. 특강 그 마지막 것만 할게요. 자, 이 특강으로 나온 공통접선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 1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원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원을 공통적으로 접하는 접선은 공통접선이라고 하는데 공통접선은 유형이 2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이렇게 접하는 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오늘 여기서 배우는 유형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구하는 거. 그게 그냥 여기서 나온 거야.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리고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해. 서 구할 거거든. 여기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외울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다 기본적인 세팅이 같다. 작은 원에서 큰 원의 반지름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요게 라지 R이고 이게 스몰 R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라지 R 빼기 스몰 r이지. 그 다음에 중심거리는 우리가 계산으로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로 구한다. 그게 설명되고 있는 거야. 여기는 풀이가 있지만 여러분이 꼭 풀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패턴이 동일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똑같아. 그 다음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해. 이렇게 해서 구할 건데 아까처럼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작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기가 비어있지. 여기는 조금 연장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는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야. 스몰 r 라지 r이니까 중심거리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구하면 이 길이가 이 길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설명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돼.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유형이다 생각하고 풀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321쪽까지 해오면 돼요. 뒤에 있는 실력업은 나중에 같이 할 거야. 321쪽까지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해오세요.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